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환영을 뜨겁게 드렸지만은 예. 마음이 참 무거운 날입니다. 이번 예. 한 주 우리 여론조사 기관들도 굉장히 좀 바쁘게 활동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갤럽 조사 어떻게 나왔습니까? 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 605호 12월 1주입니다. 네. 3일부터 5일, 3, 4, 5일 조사가 됐고요. 이동선이 3, 4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해서 전화조사 인터뷰 방식입니다. 한국갤럽 자체 조사하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대통령 지지율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대통령 몇 프로 나왔습니까? 16% 나왔는데요. 아하, 16%. 예, 역대 최저입니다. 역대 네. 최저인데 지금 한국갤럽이 이걸 물어보면서요. 네. 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비상계엄 사태 전에는 그때 추출된 샘플은 19%인데 네. 계엄 전이죠. 예, 계엄 사태 후에 13%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허, 13%. 계엄 후를 한번 보시죠. 네. 부정평가, 부정률이 어허. 80%에 80%. 이르릅니다. 와. 야.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19%라고 한다면 지난주하고 동률입니다. 동률. 예, 사태 전에는 예. 사태 전에는 지난주와 동률이 19%였는데요. 네. 예. 사태 후에 4, 5일 양일간 13% 그리고 부정평가가 80입니다. 너무 낮네요. 상당히 낮은 수치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네. 지금 보시면은 그 이번 그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기 전에 그 직전주 지난주 오늘이죠. 19%였다가 지금 16 그리고 날짜로 따지면 이게 13까지 내려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부정률 지금 부정률 75%도 역대 이번 정부 들어 최고 수치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4, 5일만 집계하면 80이다. 80%. 예. 80. 80이 됐습니다. 대통령 이제 부정률 8을 찍었네요, 80이 됐습니다. 부정에서. 예, 8이 최초로. 앞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지금 평균 잡아 16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긍정률로 이번 정부 들어 최저입니다. 최저치.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예. 그리고 4, 5일 예. 비상계엄 사태 이후만으로 집계했을 때는 13%로서 이 경우에는 10% 초반으로 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계엄 이후에는 13%로도 내려갔다라는 지금 그 조사 결과이신데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은 지금 어떻게 이 결과 정도는 예상을 좀 아니 하십니까? 일단은 계엄 선포로 국회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일부러 좀 시장도 가고 여러 서비스 하시는 사장님들을 만나 뵀는데요. 이러한 위험한 일이 발생하면 국민들 소비자들이 아무런 경제 활동을 안 한답니다. 일단 집 밖을 잘 안 나오신대요. 그래서 너무 소상공 공인들이 어렵고 그 다음에 지금 사우디 왕자가 오기로 했는데 순방을 취소하고 일본 총리 순방이 지금 또 취소될 것 같고 예. 또 한국에 왔던 키르기스탄 대통령도 뭐 수리온 헬기 시승 행사가 있었는데 그냥 가버렸대요. 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이 위험하다 예. 여행 자제령을 내리고 지금 굉장히 경제 이 자체가 윤석열 그 내란 속의 혐의자가 대통령으로 있는 것 자체가 코리안 리스크다. 코리아 리스크. 이게 왜냐하면은 경제는요 예측 가능성이 중요해요. 어떠한 일이 예측할 수 있나.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다. 언제든 2차, 3차 계엄령이 터질 수 있다. 그런 날에 누가 여행을 오고 그런 날에 사는 사람이 어떤 소비를 할 수 있으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네. 지금 굉장히 국민들한테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또 국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냥 후진국가 같은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 2차, 3차도 친일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한 인식이 퍼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런 실망감, 낙담 이게 예. 아마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국정 지지율을 대폭 하락시키고 있다. 그럼 혹시 그 세부 지표도 좀 한번 살펴볼까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네. 것 중에 굉장히 좀 크게 공감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자영업자 중에 13% 긍정률이거든요. 어허. 이거 지금 최저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최저치. 표시한 거 예. 이게 지금 최저입니다.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최저치를 찍고 있는 게 자영업, 기능 노무 서비스업.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경제활동 인구에서 얼어붙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하고요. 예.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경기에 민감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흔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좀 뭐라 할까요? 약간 좀 더 보수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와 같이 계엄령 선포 관련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시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또 위에 좀 보시겠습니다. 깜짝 놀랄 일은 16%가 역대 최저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대전, 세종, 충청에서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최저치인 11%가 나왔습니다. 너무 11%. 예. 대전, 세종, 충청 격전지로 흔히 많이 분류가 됐습니다. 캐스팅 보드 지역이라고 맞습니다. 민주당과 예. 또 국민의힘 두 정당이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겨룰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봤는데 지금은 오히려 광주 전라와 대전, 세종, 비슷하네요. 충청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대전, 세종, 충청 계신 분들이 13% 포인트 긍정률이 어머. 빠졌다. 13%가 그렇습니다. 하락이 된 겁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19% 포인트 빠졌는데요. 이게 지금 거의 5차 범위에 걸쳤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큰 폭으로 빠진 거거든요. 너무 많이 빠졌네. 많이 빠졌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이렇게 19% 포인트가 빠지면서요. 대구 경북에서 21% 긍정률이 나왔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17%로 역대 또 최저입니다. 아하. 그래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 전 지역에서 지금 이제 그 강원이나 제주 이런데 이렇게 좀 인구가 좀 적게 뽑히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전부 다 오차 범위 밖에서 부정률이 우세합니다. 모든 지역, 모든 지역. 전 지역에서 예. 부정 평가가 높은 걸로 나타났고요. 그렇습니다. 세대는 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세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세대에서 보시면은 지금 30대가 이걸 아니 저기 이거- 정말 실합니까? 이걸 보고도 30대라서 3%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어머. 20대, 30대, 40대 예. 청년과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허리가 되는 40대 이분들 그러니까 2030, 40 한 자릿수입니다. 한 자릿수. 30대 제가 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30대 하면 사실은 지난 그 2022년 대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선 때. 이대남 하면서 예. 세대 포위. 2030. 예. 2030. 그랬을 때 청년 예. 세대의 중심은 당시에도 지금도 30대 어허. 초반에서 중반이거든요. 사실은 네. 20대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움직였다기보다는 그러면 지금 30대에서 3% 나온다는 건 국민의힘이 앞으로 세대 포위로는 오히려 역포위 당할 거다. 역부위 당한다. 그럴 가능성이 야. 지금은 보인다. 아니 이걸로만 3%는 너무 저는 정말 눈을 의심했습니다. 3%. 맞습니다. 지금 야. 50대에서 11% 나온 것도 역대 최저치. 이것도 사실 뭐 한 자릿수 갈 뻔했네요. 그렇습니다. 50대도. 그래서 지금 청년과 예. 그리고 허리가 되는 세대 아. 한참 경제 활동을 하면서 부양 예. 가족이 있는 그런 아까 우리 대변인님 말씀 주신 것처럼 경제 활동에 많이 경제 활동 인구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연령대에서는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70대도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최하치는 예. 아닙니다. 그런데 아하. 지금 40%를 넘는 세대는 없습니다. 그 성향별로도 보수 쪽을 한번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보수 한번 보시죠. 예, 보수. 보수 중도 진보인데요. 지금 16%에서 보수가 33입니다. 보수 먼저 보셨을 때 이 33이라는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보수 안에서도 보수 보수 성향이신 안에서도 분들 중에서. 굉장히 낮네요. 예,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 예. 33%. 중도는 최저치 경신했습니다. 어이구 10%. 10%. 10%. 예. 야. 진보 4%면 거의 수치가 바닥 수준이죠. 대통령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민심은 엄청나게 차갑다. 그 완전히 돌아섰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엄청나게 차갑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엄청 차갑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사에서 그러면 보수 성향자가 굉장히 적게 추출됐느냐? 아닙니다. 아니네요. 지난 조사보다 20명 많아졌습니다. 많아졌네. 자, 그러면 208 웨이팅 그러니까 가중 처리를 줬을 때 288,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294명. 오히려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좀 적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이렇게 늘어났는데도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조차 3% 포인트 빠졌습니다. 빠졌다. 아니 그러면 그 긍정 평가, 부정 평가 이유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예. 자 보시죠. 예, 특이한 오늘- 점 먼저 한번 예, 보시겠습니다. 특이한 거. 부정 평가하시는 749분 중에서 예. 16%인 분들이 야, 비상계엄. 처음 등장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아니 16%. 처음 등장해서 16%. 예, 그렇습니다. 아하. 경제민생물가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4% 많아져서 19가 됐고요. 예. 여기 보시면 김건희 여사 문제 여전히 응답이 있습니다. 6% 빠졌네요. 6% 빠졌지만 6% 아. 이것도 적지 않죠. 이와 같이 나타났는가 하면
오른쪽을 보시면 네. 긍정평가 이유 이거를 먼저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죠. 크게 긍정평가 이유가 많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 보시면. 그러네요. 그죠? 한 20% 가까이 19%는 모르겠다 응답 거절을 하시고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부정평가 이유는 하나하나 검찰 권력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고 낭비, 거부권 행사 여러 가지가 응답들이 있지 그러니까 않겠습니까? 분야가 외교도 있고. 많네요. 부정 쪽.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응답이 되고 부정의 있다. 백화점식이네요. 근데 이제 긍정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긍정 단일 맞습니다. 메뉴로 갑니다. 예, 외교 할 말이 없는 예. 거지. 단일 메뉴. 뭘 잘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렇죠. 그런데 예. 방금 최선을 말씀하셨는데, 다한다. 예. 6%가 올라갔네요. 요거는 이제 태도 측면이죠. 아니 딱- 뭘 최선을 다했는지 예. 좀 의문입니다만은 이거 통계로 나타난 거니까 존중합니다. 예. 6% 올라가서 맞습니다. 열심히 한다가 12%, 외교는 9%. 뭐 개혁을 그렇죠. 열심히 했다는 건가요? 아이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한데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는 한마디로 정리해서 완전히 돌아섰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대표님? 맞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 지금 한 자릿수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상황적으로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 모르는데 지금 계엄 사태 이후에 13%라는 결과를 갤럽은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가서 주말을 지나서 예. 네,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더 떨어지겠죠. 아니 아무 변화가 없다면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상황적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참 좀 답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올라갈 방법으로서는 지금 이 조사에서 나오는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윤석열 정권의 예. 폭정이 일반 국민이 이제 경제적으로 좀 느낀 거지. 정말 이렇게 경제적 안전 문제, 생명에 관련된 것들은 사실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언제든 국민의 생명을 해할 수 있다. 이걸 아셨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뭐 부정적이다, 비판한다를 넘어서서 이번에 이 계엄의 이후에는 좀 미쳤다. 정상이 아니다. 이런 식의 진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걸 보면 이제는 좀 정상 비정상의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저도 이게 앞으로 더 올라갈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당 지지도도 오늘 나온 게 있을까요? 예, 오늘은 정당 지지도와 호감도가 다 나왔는데요. 예. 이거를 보시면 이것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요거는 이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전을 나누진 않았는데요. 예. 평균 잡아서 지금 27입니다. 국민의힘이. 어허, 국민의힘 27. 자, 27이면 열심히 해서 32까지 올려서 예. 더불어민주당 바로 턱 밑까지 추격을 어허. 하나 했더니 야, 확 빠졌어요. 27로. 5%. 예. 야. 5%포인트 빠졌습니다. 어. 물론 이게 오차범위 이내의 변동이긴 하지만 예. 이 차트로만을 보시면은 벌어지는 느낌이 있죠. 왜 그러느냐? 민주당은 33에서 37이 됐습니다. 4%포인트 더 응답을 더 받았습니다. 어. 격차가요. 37대 27인데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이게 여야의 정상적인 정당 지도 패턴인가? 이거는 지금 많이 다르다. 아하. 지난 정부도 그 전 정부도 이런 적이 없었다. 유일합니까? 유일합니다. 지금 반환점만 돌았는데 아. 10% 포인트 격차로 제1야당이 더 어허.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자, 여기서요. 요 밑에 있는 조국혁신당 7%까지 한번 볼까요? 조국혁신당도 올랐네요. 또 올라갔네요. 2%. 맞습니다. 그러면 두 정당을 합치면 44입니다. 44%. 자, 이거 ARS가 아니고 한국갤럽의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여기서 범민주계열로 분류되는 정당 44입니다. 44. 절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수는 어떤가요? 29로 보수는 해야 될까요? 29 정도입니다. 개혁신당 합쳐서. 개혁신당. 그러나 요새 개혁신당은 이걸 또 보수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요즘은 또 스탠스가 맞습니다. 달라지고 스탠스가 있고. 완전히 민주당 쪽으로 아하. 흐르고 있는 듯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과연 그러면 이 민심을 가지고 여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거의 차이가 17% 차이 나네요. 15에서 17. 이건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정당 지지도이고요. 이런 거는 지금 집권 그 절반 돌았을 때 벌어지는 일로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한번 나타난 때가
2016에서 17년 넘어갈 때 그랬어요. 그 탄핵 때죠. 그땐 탄핵 박근혜 탄핵. 맞습니다. 그때 예. 벌어졌었죠. 그때 벌어졌어요. 민주당이 당시에 40% 내외가 돼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까지 무려 4년 동안 민주당이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예. 예, 굉장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과 임기 절반 앞두고 이러고 있다라는 것들은 깜짝 놀랄 일이다. 어허.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정당 지지도는 우리 김지호 대변인 좀 어떻게 보시죠? 저기 지금 10% 차이가 나버렸거든요. 일단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예. 약간 디커플링되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렇죠. 그러한 양상을 보였는데, 윤석열 그 계엄 이후에 예. 뭔가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여준 그 양태, 행태 이런 것들이 정말 국민들한테 많은 실망감을 줬다. 정말 의회가, 민의의 정당인 의회가 침탈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면 예. 여야 국회의원 상관없이 국회를 지켰어야 되는데 국회를 지키지 않고 예. 총칼이 무서워서 국민의힘 당사에 몰래 숨어 있었던 그런 의원들에 대한 실망감, 예. 역사적 순간에 현장에 없었던 그 실망감,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당 지지도도 이제 뭐 앞으로 이게 10% 차이가 났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 체제 하에서는 뭐 돌파구 이제 보인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한동훈 예. 대표는 이제 농사로 따지면 이제 다 갈아엎고 다시 파종하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이스 정도인데요. 시작을요? 맞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거 예, 오늘 한번 나온 이 보여주시죠. 조사입니다. 예, 오늘 나온 오늘 나온 거. 조사. 호감 간다, 호감이 가지. 이거는 개별 문항이에요. 예. 각각을 물어본 겁니다. 아하. 그랬더니 더불어민주당은 44%가 호감이 간다 그랬어요. 호감. 예. 국민의힘 한번 보실까요? 아이쿠 절반이네요, 절반. 예.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이거는 다 같이 보고 있는 뭐 자료고 뭐 막아놓은 거 아니니까 예. 국민의힘 관계자분들 다 보실 텐데 여기 한번 보시죠. 25로 지금 빠진 게 어느 수준이냐면요. 2020년 9월입니다. 이게 이제 2020년. 예, 2020년. 예. 아하. 요거 한번 보시죠. 지금 25 나온 거 요거가 국민의힘이 지금 정권을 잡고 총선을 거쳐 오면서도 27이었는데 지금 25입니다. 호감도로. 더 낮아졌네요, 총선 때보다. 낮아졌습니다. 아하. 이거 2020년 분위기로 가가지고는 앞으로 있는 보궐뿐만이 아니라 예. 지방선거 어떤 선거 정말 힘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정말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은 완전히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 자유한국당이랑 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러게요. 탄핵 이후에. 예, 완전히 다시 돌아가고 전부 다 정말 환골탈태해서 물갈이하고 국민분들 앞에 무릎 꿇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계엄 사태 이후에 많은 국민분들 우려감 섞여 있는 그분들 마음을 이해하고 완전 납작 엎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다시 일어서려면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숫자가 지금 다시 나왔습니다. 예, 여당 호감도 예. 25. 거기에 비하면 44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예. 호감도는요. 이게 2020년에 총선을 이길 때 그때와 비슷했습니다. 그 그때 얘기는 대승을 거뒀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면 뭐냐? 이번에 총선에 40% 호감으로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에 또 44라면 그보다 높아졌죠. 높은 수치죠. 호감도가. 예. 갤럽 호감도에서 40%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큰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은 40%를 비슷하게 나오거나 높아져야 됩니다. 아하. 그런데 지금 큰 선거에서는 만약에 지금 오늘 이번 달에 아니면 다음 주에 큰 선거가 있다. 어떠한 게 있다라고 하면 야당 쪽으로 많은 국민분들이 마음이 다 돌아갔습니다. 지금 정당 지지도 자체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호감도로. 맞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지금 내 속보가 들어와서 소개해드릴게요. 대검에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했습니다. 엄정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특별수사본부장에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임명을 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비상계엄 특수본을 설치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관련해서 오늘 또 중요한 조사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 지도자 조사 맞습니다. 결과가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가 예. 나왔습니다. 결과 한번 보시죠. 보여주시죠. 결과. 여기 보시면 이름이 이재명, 한동훈, 조국, 오세훈, 홍준표, 김동연 순이다라고. 참고로 요거는 주관식으로 말하는 거죠. 네, 응답자가.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거는 이제 자유응답식 주관식입니다. 그러니까 정확도가 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29에서 29 어허. 동률 이렇게 밑줄 빨간색이 됐다라는 거는 예. 이재명 대표 수치로 최고치다. 아 요거 지금 최고치입니까? 최고치. 29%. 예.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이재명 예, 대표. 대선 후보 시기보다 더 어허. 높은 수치인데 요 두 번째가 바로 아까 제가 한동훈 대표. 이 한동훈 대표.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시지요. 아하. 올해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쪽쪽 빠지네요. 한동훈 대표 20%를 유지하다가 총선 후에 10%대에다가 19%니까 20% 돌파하는 건가? 라고 하다가 지금 11%까지 빠졌습니다. 자, 11%면 이재명 대표와 격차는 무려 18% 포인트입니다. 거의 2.7배, 2.6배 차이 나네요. 지지율로 맞습니다. 치면. 이게 방금 우리 신 변호사님 말씀 주셨는데 항목을 제시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주관식 즉 어허. 오픈문항입니다. 자유응답식입니다. 이거를 탑 오브 마인드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탁 있는 그 정치인, 예. 장래 정치 지도자. 아하.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의 10분 중에 3분은 이재명을 떠올리고 바로 얘기했다. 탑 오브 마인드. 홍길동입니까? 뭐 유관순입니까? 임꺽정입니까? 황진입니까? 이렇게 불러주는 게 아니고 예. 바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이게 탑 오브 마인드, 즉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는 그 상황이다. 지금 당장은. 예. 그러면 29%를 어떻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지금 지도자는 예 없다. 없습니다. 거의 그 오늘자로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이제 최고 기록을 갱신을 했고요. 한동훈 대표는 최저 기록을 갱신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장례 지도자 조사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다. 예.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될 시에 네. 뭐 정권을 잃어버린다. 20년간 정권을 보수해서 못 찾아올 수도 있다. 예.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음. 그거는 굉장히 개인 당의 작은 이익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떠나야 될 고통이 너무 큽니다. 좀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국회의원이니까 국민들 생각해서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고요. 아까 대검에서 120명 메머드급 수사본부를 차리겠다고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요. 국민 여러분, 검사들은 믿으면 안 됩니다. 저들은 저렇게 수사본부를 차려놓고 시간 끌기. 아니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한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핸드폰 반납하고 출장 조사했죠. 시간만 질질 끌다가 정말 무야무야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또 박근혜 탄핵 시기처럼 안면을 싹 바꿔서 변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권력에 붙어서 호가호위를 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이 부분도 국민들이 감시해야 된다. 민주당이 철저히 감시하고 배격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근데 정말 그 조사 결과가 오늘은 뭐 다 예상은 좀 됐던 것들이지만은 마침 이렇게 숫자로 딱 확인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또 느낌이 좀 새롭습니다. 사실은 저는 보수의 종말이라는 제가 책을 쓰고 이게 다 예견됐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부터 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이 흐름대로 가고 있었고 무수히 국민들이 고치라고 경고장을 2번, 3번, 4번, 10번을 보냈지만 끝까지
변화하지 않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도 이게 뭐 우리나라 건강한 대의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수 쪽에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를 전 정말 더 깊이 있게 근본을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대표님?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셨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 지역별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대구 경북 같은 데는 예. 이재명 대표의 이 뭡니까 장례 지도자 선호도에서의 이 선호도 점수가 더 낮아야 정상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한번 보시죠. 이 지금 전국 조사죠. 어느 지역에서도 예. 한동 대표가 더 높은 데는 없습니다. 아, 전 지역에서요? 심지어는 전 지역에서는 없네요. 영남에서도 어허. 지금 대구 경북에서 19대 13이에요. 영남이 이재명 대표의 또 고향이죠. 고향이죠. 안동 고향. 네, 예, 예. 경북 안동이 고향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대전, 세종, 충청은 춘천 같은 차이가 경우에 너무 많이 나네요. 34대 8로 나온다라는 거는 4배. 이거는 뭐 대선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나 이런 데도 사실은 지금 어떤 여당 지금 방금 예. 여당 그 국회의원들 말씀하셨는데 여당 국회의원 분들이 지금과 같아 가지고는 요 수치로는 어떤 후광 효과도 줄 수가 없다. 아하. 그러면은 여당에서 만약 구청장이나 군수나 예.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은 그냥 자력갱생, 그냥 낮은 포복으로 혼자 다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당으로 가느냐 무소속으로 가느냐 별 차이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핸디캡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면 오히려 간표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된다면 지금 이 수치만 보고도 그러면 지방선거, 예. 또 곳곳에서 있을 이제 보궐선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러면은 빨리 여당도 전열을 정비하고 자체적으로 어떤 당론 정비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속보가 또 하나 들어왔고 이제 요거 전달드리고 저희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선일보 단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한동훈 체포를 지시했는데 거부하자 경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홍 차장에게 직접 전화로 지시했다라고 하고요. 이것도 나중에 직권남용 다 수사를 또 따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죄가 하늘까지 쌓아가고 있는데요. 조태용 원장도 윤석열의 지시를 거부했다. 이제 대통령이 아니죠. 이쯤 되면은 이제 피의자로 전환이 돼서 아마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심각한 뉴스들 쏟아져 나오고 있고 우리 공직자들이 마지막 순간에는 더 이상 대통령의 저 행위에 협조할 수 없다라는 정황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속보가 너무 많아서 많이 좀 전달해 드렸었는데 마지막 발언 듣고 오늘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 너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저희가 어찌 됐던 윤석열 정말 내란 수괴 혐의자를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더 이상 감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루 빨리 예. 직무가 중지돼야 되고요. 정말 윤석열 리스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 모두 함께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김봉신 대표님도 좀 마무리 말씀을 좀 한번 듣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민심이 이제 13%에서 더 빠질 상황이다라고 하면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상의 직무 정지 상태로 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거죠. 예. 그러니까 임기를 다 못 채우는 거죠. 예, 지금 현재가 어찌 보면은 이미 직무 정지가 와 있는 상태인 건가? 예. 민심은 그거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메타보이스 김봉신 부대표님이셨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인교회 핫스팟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